밥상 위에서 내 밥그릇이 사라졌어요. 그날 아무도 제 자리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국에서 김이 올라오다 멈췄어요. 숟가락이 젓가락을 건드리며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회사를 다닐 땐 새벽 5시에 일어났었는데 씻고 옷을 입고 나가면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죠. 퇴직 통보를 받던 날 부장님이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축하인지 위로인지 몰랐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발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는데 동료들은 아무도 나를 배웅하지 않았죠.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일했던 그 자리가 보였는데 이제 다시는 거기 앉지 못한다는 게 실감났죠. 하지만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꿀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일 안 나가도 된대.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죠. 그럼 이제 집에 계시겠네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보였고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좋았어요. 아침에 늦잠도 자보고 낮에 산책도 다녔는데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죠.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전화도 오지 않았죠. 회사 후배가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워서 이것저것 말하려다 그냥 짧게 답했죠. 그냥 쉬고 있어. 아, 그럼 다행이네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전화였는데 그 뒤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이미 나를 잊었고 가족들도 내가 없어도 잘 살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침 식탁을 차리는데 밥그릇이 셋뿐이었어요. 나는 물었죠. 내 밥은? 며느리는 아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차려드릴게요. 그 한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막혔고 그날 이후로 밥맛이 없어졌죠. 아들은 주말마다 골프를 갔어요. 한 번은 내게 물었죠. 아버지, 같이 가실래요? 나는 반가워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근데 차에 자리가 없네요. 그러더니 혼자 나갔죠. 며칠 뒤 아들이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다며 나갔어요. 나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는데 그들의 대화에 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방에서 봐요. 그 말 속엔 제발 나서지 말라는 뜻이 있었죠. 리모컨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 밖을 보니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그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평생 이 집을 위해 일했어요. 월급날이면 통장을 통째로 아내에게 주었고 보너스가 나오면 가족들 필요한 것을 사주었죠.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아내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나갈 때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나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갔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죠.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는데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죠. 이 사람이 나인가? 평생 일만 하다 늙어버린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어요. 피부가 거칠었고 볼이 축 처져 있었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등도 굽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는지 몰랐죠.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거울 볼 시간도 없었고 나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이미 늙어버렸어요. 젊음도 건강도 다 일터에 남겨두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그날 저녁에도 식탁 위엔 내 밥이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밥상을 바라봤는데 누가 내 자리를 치웠는지 묻지도 못했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보였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이었죠. 배가 고팠지만 밥을 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죠.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은 싱거웠고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났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있었는데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았죠. 숨이 막혔어요. 이 집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나는 이제 여기서 숨 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새벽에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속엔 통장이 있었는데 평생 모은 돈이 거기 있었죠. 그 돈이 이제는 나의 존재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족들은 나보다 이 돈을 원하는 것 같았고 나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였던 거죠. 며느리가 며칠 전에 물었던 게 생각났어요. 아버님 통장 어디 두셨어요? 나는 왜 묻는지 궁금해서 물었죠. 너가 그걸 왜 찾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돈인데 내가 쓸 수도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떠나야겠다고. 이곳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가방을 꺼내 옷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는데 입을 옷 몇 벌과 낡은 시계 하나뿐이었죠. 서랍 깊숙이 있던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는데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었죠. 언제부터 웃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해졌을까? 사진 속 나는 지금의 나와 너무 달랐어요. 아내와 결혼식 올리던 날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 행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도 봤어요. 병원에서 아들을 안고 웃고 있었는데 그때 내 얼굴은 정말 밝았죠. 그런데 지금 아들은 나를 외면하고 며느리는 나를 귀찮아하고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30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났던 습관이 은퇴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남아 있었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니 어두운 복도가 보였는데 30년을 살았던 이 집이 이제 남의 집 같았죠. 문을 천천히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어.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거리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첫 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죠. 버스가 왔어요. 문이 열리고 나는 천천히 올라탔는데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까지 가세요? 종점까지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집이 있는 쪽이 보였는데 불이 꺼진 창문들이 나를 보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집이 점점 멀어졌고 내가 살던 동네가 사라졌죠. 고개를 돌려 앞을 봤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냥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기차역에 도착해 매표소 앞에 섰어요. 직원이 물었죠. 어디로 가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고향이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는데 얼마나 오래 그 말을 안 했는지 몰랐죠.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갔어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타고 있었죠. 나도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역사가 보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기차가 출발하며 창밖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보였는데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기차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엔 후회와 공허함이 섞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편안해 보였죠. 짐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죠.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땐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는데 마을 입구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4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사람들이 떠난 집들은 문이 닫혀 있었죠.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우리 집이 있던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기와가 깨지고 벽이 무너진 집이 거기 있었는데 마당엔 풀이 무성했죠. 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먼지가 날렸죠. 마루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기억이 났는데 어머니가 밥을 짓던 부엌이 보였죠. 눈물이 났어요. 왜 이제야 돌아왔을까? 왜 이렇게 오래 떠나 있었을까? 도시에서 성공하겠다고 떠났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가족도 없고 집도 없이요. 그날 밤 낡은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이 보였고 별이 보였는데 지붕에 구멍이 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이 빈집이 도시의 그 집보다 따뜻했고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았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불렀죠.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녔는데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이었죠.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잡초가 무성했지만 어머니가 심었던 감나무는 아직 살아 있었죠. 우물로 가서 두레박을 내렸어요. 물이 차갑고 맑았는데 이 물맛을 얼마나 오래 잊고 살았는지 몰랐죠. 얼굴을 씻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죠. 빈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문은 닫혀 있고 창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이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이 보였는데 이제는 풀만 무성했죠. 학교 가던 길을 걸어봤어요. 돌담은 무너져 있었고 나무들만 그대로였죠. 옛날 구멍가게가 있던 자리에 섰어요. 할머니가 사탕을 주시던 기억이 났는데 이제 그 자리엔 빈터만 남아 있었죠.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았어요. 여기서 어른들이 장기를 두시곤 했는데 이제는 나뭇잎만 바람에 흔들렸죠.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도 없고 가스도 없었지만 마당 한쪽에 아궁이가 있었죠. 장작을 구해와 불을 지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이 붙었는데 그 연기 냄새가 그리웠던 냄새였죠. 쌀을 씻어 밥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좋았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도시에서 먹던 밥보다 맛있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루를 쓸고 방 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냈죠. 벽지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습기가 차 있었는데 이걸 다 고쳐야 할 것 같았죠. 지붕도 확인해 봤어요. 기와가 여러 개 깨져 있었고 비가 새는 구멍도 보였죠. 큰 공사가 필요했어요. 혼자 하기엔 벅찼지만 할 수밖에 없었죠.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났죠.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어요. 누구신가?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장님은 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김서방네 아들이구만. 예, 맞습니다. 언제 돌아왔나? 어제 왔습니다. 이장님은 나를 안으로 불렀어요.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며 물으셨죠. 여긴 왜 왔나? 살려고 왔습니다. 이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여긴 이제 사람이 없네. 압니다. 자네 혼자 사는 건가? 예, 혼자입니다. 이장님은 담배를 한 대 피우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을이 다 떠났어. 젊은이들은 일자리 찾아 떠났고 노인들도 자식들 따라 도시로 갔다고 했죠. 이제 남은 건 나 혼자뿐이네. 이장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자네가 와줘서 고맙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마을도 나처럼 버려진 거구나. 우리는 똑같이 외로운 존재구나. 그날 밤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집을 고치겠다고, 이 마을에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읍내까지 걸어가서 철물점을 찾았죠. 망치와 못을 샀고 페인트와 붓도 샀어요. 돌아오는 길에 목재상에 들렀어요. 지붕 고칠 나무를 주문했는데 주인이 물었죠. 어디 쓰실 건가요? 집 고치려고요. 혼자 하시게요? 예, 혼자 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마당에 잡초를 뽑았는데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죠. 오후엔 벽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떨어진 벽지를 다 뜯어내고 새 벽지를 붙일 준비를 했죠. 해가 지고 나서야 일손을 놓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이장님이 서 계셨어요. 손에 반찬 몇 가지를 들고 계셨죠. 혼자 사는데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장님은 마당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잡초를 다 뽑았구만. 예, 오늘 뽑았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이장님이 떠나시고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도시에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는데 여기선 이장님이 찾아와 주셨죠. 며칠 동안 집을 고쳤어요. 지붕에 구멍을 막고 방바닥을 새로 깔았죠. 창문도 고치고 문도 달았어요.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편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어귀에서 낯선 남자를 봤는데 짐을 들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 사람도 나를 봤어요. 서로 잠시 바라보다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이 물었어요. 여기 사세요. 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마을 사람인데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길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도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돌아온 거였죠. 집이 어디세요? 저기 골목 안쪽입니다. 그럼 이웃이네요. 그러게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내 집을 찾아왔어요. 소주 한 병을 들고 왔는데 함께 마시자고 했죠. 마당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고 바람은 시원했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도 도시에서 버려졌어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나도 같은 이유로 왔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일했어요. 그 사람 집도 고쳐야 했는데 둘이 하니 일이 빨랐죠. 일주일 뒤 또 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여자 혼자였는데 짐을 끌고 오고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짐을 옮겨주고 집 청소도 함께 했죠. 그 사람도 도시에서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사람이 말했죠. 한 달 뒤 마을엔 5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모두 도시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모두 새 삶을 찾아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함께 밭을 읽었어요. 감자와 고구마를 심었고 채소도 심었죠. 저녁이면 한 집에 모여 밥을 먹었어요. 각자 만든 반찬을 나누며 하루 일을 이야기했죠. 어느 날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을에 불이 켜지니 좋구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날 밤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 모였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는데 누군가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불렀죠.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시간이 언제 있었나 싶었죠. 도시에선 가족과도 이렇게 웃지 못했어요. 여기선 남인데도 가족처럼 느껴졌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았거든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떠나길 잘했구나. 여기 오길 잘했구나. 가을이 왔어요. 마을 뒷산의 나무들이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은 서늘해졌죠. 밭에 심은 감자를 캤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함께 나눠 가졌죠. 이거 팔면 되겠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그래요, 장에 내다 팔까요? 우리는 감자를 씻어 포대에 담았어요. 다음 날 장에 가져가 팔았는데 금방 다 팔렸죠. 생각보다 잘 팔리네요.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다음엔 더 많이 심읍시다. 돈이 생기니 마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페인트를 사서 집들을 칠했고 꽃씨를 사서 길가에 심었죠. 마을 입구에 표지판도 세웠어요. 희망마을이라고 썼는데 이장님이 좋아하셨죠. 이름이 참 좋구만.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았으니까요. 그래, 맞네. 읍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빈 마을이 살아났다며 신기해했죠. 여기 정말 사람이 사네요. 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밭 일구고 살아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마을을 둘러보더니 물었죠.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갑게 맞았어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그 부부는 빈집 하나를 골랐어요. 우리는 함께 집을 고쳐줬는데 일주일 만에 사람이 살만해졌죠. 감사합니다. 부부가 인사했어요. 우리가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와줘서. 마을에 젊은 사람이 생기니 활기가 돌았어요. 그 부부는 채소 농사를 시작했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줬죠. 이렇게 하면 더 잘 자라요. 온라인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젊은 부부는 컴퓨터를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여줬는데 우리가 만든 채소를 온라인에 올렸죠. 주문이 들어왔어요. 며칠 뒤 부부가 소리쳤어요. 서울에서 감자를 사고 싶대요. 우리는 감자를 정성껏 포장했어요. 박스에 담고 편지도 넣었는데 희망마을에서 보냅니다라고 썼죠.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감자뿐 아니라 고구마도 팔렸고 채소도 나갔죠. 마을 이름으로 상표를 만들까요? 좋아요. 희망마을 농산물. 그렇게 합시다. 겨울이 다가왔어요. 날씨가 추워지며 일손이 줄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죠. 마을회관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았죠. 이거 다 고쳐야겠어요. 다 같이 합시다. 겨울 전에 끝내야죠. 날마다 회관에 모여 일했어요. 지붕을 고치고 벽을 칠했는데 한 달 만에 새 건물처럼 변했죠. 회관 안에 난로를 놓았어요. 저녁이면 모여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여기가 우리 사랑방이네요. 따뜻하고 좋아요. 겨울엔 여기서 모입시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누군가 말했죠. 파티를 할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파티를.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각자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는데 회관 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했죠. 저녁이 되자 모두 모였어요.
이장님도 오셨고 읍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죠. 촛불을 켜고 둘러앉았어요. 누군가 기도를 했고 우리는 함께 고개를 숙였죠. 이 마을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해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내년 계획도 세웠죠. 내년엔 과수원을 만들까요? 좋아요. 사과나무를 심읍시다. 배나무도 좋겠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장님이 내 팔을 잡으셨어요. 자네가 와서 마을이 살았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자네가 먼저 왔잖나. 이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이 마을이 사라질 줄 알았네. 이제 안 사라질 겁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마을에 불빛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어두웠던 곳인데 말이에요. 봄이 왔어요. 마을 입구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돌아왔죠. 우리는 과수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산 아래 빈터를 골라 나무를 심었죠. 사과나무 20그루, 배나무 10그루, 복숭아나무도 심었어요. 이게 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우린 시간이 있으니까. 그의 봄 마을에 또 사람들이 왔어요. 은퇴한 선생님 부부가 왔고 혼자 사는 할머니도 오셨죠. 마을은 점점 커졌어요. 빈집마다 사람이 들어왔고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우리 마을이 이제 10가구네요. 작년엔 3이었는데 내년엔 20가구 되겠어요. 읍내 신문에 우리 마을 이야기가 실렸어요. 죽어가던 마을이 살아났다. 제목이 그랬죠.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나는 대답했죠. 버려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버려진 사람들이요? 옛 도시에서 필요 없어진 사람들이요.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견학 온 사람들도 있었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했어요. 마을을 구경시켜주고 밥도 함께 먹었죠.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왔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는 허락했죠. 카메라가 마을을 찍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 함께 밥 먹는 모습,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았죠. 방송이 나간 뒤 전화가 많이 왔어요.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빈집이 있나요? 어떻게 가나요? 우리는 회의를 했어요. 마을이 너무 커지면 어떡하죠?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세. 정말 우리와 맞는 사람만 받자고. 조급하게 크면 문제가 생기네. 우리는 이장님 말씀을 따랐어요. 찾아오는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마을 생활을 이해하는 사람만 받았죠. 여름이 왔어요. 밭에 채소가 무성하게 자랐고 과수원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었죠. 마을 앞 개울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오랜만에 물에 발을 담그니 어린 시절이 생각났죠. 시원하네요. 여기서 살길 참 잘했어요. 저녁이면 마을회관에 모였어요.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고 누군가 노래를 불렀죠. 나도 노래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도시에선 노래할 일이 없었어요. 웃을 일도 거의 없었고 말할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어요. 매일 웃고 매일 노래하고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했죠. 추석이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었는데 송편도 빚고 전도 부쳤죠. 마을 한가운데 상을 차렸어요. 우리가 키운 것들로 가득 채웠는데 보기만 해도 뿌듯했죠. 이장님이 술잔을 들으셨어요. 모두 수고했네. 우리도 잔을 들었죠. 건강하세요. 그날 밤 보름달이 떴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죠. 나도 소원을 빌었어요. 이 마을이 계속 행복하기를,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기를. 문득 도시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났어요.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며느리는 건강할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리웠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았죠. 여기가 이제 내 집이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마을에 심은 나무들이 꽃을 피웠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어느 날 누군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대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낯익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들이었어요. 나를 보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왜 왔니?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여길 알았니? 텔레비전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참을 침묵했죠.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요. 뭐가?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어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미안해요. 그만하자. 아들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혼자 사세요? 혼자는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있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여기가 훨씬 편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여기가 내 집이야. 아버지, 너희도 이해할 거야.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알아, 그런데 이미 늦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래도 가끔 올게요. 그래, 그러렴. 전화도 할게요. 응. 아들이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는데 나는 받지 않았죠. 됐어. 난 필요 없어. 아버지, 여기서 일해서 먹고 살아. 그래도요. 가져가. 아들은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어요. 우리는 대문 앞까지 함께 걸었는데 아들이 뒤를 돌아봤죠. 아버지, 행복하세요. 너도 다음에 또 올게요. 조심해서 가거라. 아들이 떠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아들이었나? 예. 돌아가지 않나? 아니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이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잘 생각했네. 감사합니다. 우린 자네가 필요해. 그날 밤 마을회관에 모였어요. 누군가 물었죠. 오늘 오신 분이 아드님이에요? 응.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 맞았죠.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어요. 여름이 되자 과수원에 열매가 열렸어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고 배도 익어가고 있었죠. 첫 수확이네요. 감동이에요. 우리가 심은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사과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고 아삭한 맛이 입안에 퍼졌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우리 사과 팔아요. 온라인에 올립시다. 희망마을 사과요. 주문이 빗발쳤어요. 사과가 달고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왔고 재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돈이 모이자 우리는 회의를 했어요. 이 돈으로 뭐 할까요? 마을 발전기무로 쓰죠. 좋아요. 우리는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가로등을 세웠고 벤치도 놓았죠. 마을 입구에 화단을 만들었어요.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는데 마을이 점점 예뻐졌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들고 바람이 서늘해졌는데 마을은 여전히 따뜻했죠. 추수를 했어요. 올해도 풍년이었는데 창고가 가득 찼죠. 올해도 잘했네요. 내년엔 더 잘할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송편을 빚고 음식을 만들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요. 그때 우리 몇 명이었죠? 5명이었어요. 지금은 20가구네요. 이장님이 술잔을 드셨어요. 내년엔 30가구 되겠구만. 그럼 좋겠어요. 우리 마을이 계속 커지면 좋겠어요. 명절 다음 날 소포가 하나 왔어요. 아들이 보낸 거였는데 편지가 들어 있었죠. 아버지 건강하세요? 가끔 생각나요.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아들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는데 마을이 하얗게 변했죠.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젊은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마을에 처음 온 아기였죠. 축하해요.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아기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참 좋았는데 마을에 생명이 자라는 것 같았죠. 새해가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떡국을 끓였는데 큰 솥에 가득 끓였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올해도 잘 부탁해요. 떡국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는 뭐 할까요? 온실을 만들까요? 좋아요. 겨울에도 채소를 키울 수 있겠네요. 봄이 다시 왔어요. 3번째 맞는 봄이었는데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빈집이 없었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살았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과수원은 더 커졌어요. 나무들이 크게 자라며 꽃을 가득 피웠죠. 나는 과수원을 거닐며 생각했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구나. 떠나길 정말 잘했구나. 도시의 가족은 나를 잊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라 불렀어요. 비어있던 내 마음에 불이 켜졌고 사라졌던 내 자리가 다시 생겼죠.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집이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라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마을회관에 모였어요. 마을 잔치를 열기로 했는데 음악과 음식을 준비했죠. 촛불을 켜고 둘러앉았어요. 이장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가족이네. 서로 아끼고 돌봅시다. 마을이 100년, 1000년 이어지게.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노래를 시작했고 우리도 따라 불렀죠. 노래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이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나고 있구나. 작지만 따뜻한 빛을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옆 사람이 내 손을 잡았고 그 사람도 옆 사람 손을 잡았죠. 우리는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고 아무도 외롭지 않았죠. 그날 하늘이 참 맑았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는데 우리 마음도 그만큼 밝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어요. 마을에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누군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죠. 집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을 흔들었고 달빛이 방 안을 비췄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고 내일도 감사할 거예요.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버려진 곳에서 다시 일어섰고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았어요. 도시에선 투명 인간이었지만 여기선 누군가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